부분을 아마 두 분이 의견이 다른데 이거는 좀 해명하고 싶다 아니면 사적인 아니면 공약에 대해서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다 있다 뭐 이런 식의 저희 주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시간을 제가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으로. 그래서 먼저 주도권 토론은 우리 백공기 후보께서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글쎄요. 내가 이상일 후보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쟁점을 시키니까 좀 쑥스럽네요. 예, 하여튼 뭐 조금 사실관계는 그래도 확실히 해나가야 되겠다. 분구 문제가 아까 여론 수렴에 대한 것을 20년도에 해서 의회에 넘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년, 18년도부터 이것이 거론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공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에 우리가 도나 행안부로 보고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통해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는 아닌 것 같고 그때 하여튼 반대 의견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경강선에 대한 부분은 아까 뭐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더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약 이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요. 역대 시장 중에 2년 그러니까 마지막 3년차 4년차에 A를 맞은 시장이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전체적 이행률도 약 90%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이미 보도되었고 그것이 다 국가에 아주 신뢰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 평가한 거거든요. 누가 뭐 아무나 이거 점수 매기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흥 역세권의 문제도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 교육청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그 중학교를 추가적으로 설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막혔을 뿐이지 교육청에서의 그건 또 안 강해요. 전에 앞으로 이제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고 이러기 때문에 학교가 현재 일부 오버되더라도 그것이 한 명만 오버되어도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교육장님과 무수한 토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 총량을 보고 그것을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개념으로 나가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100% 저는 동의해요. 근데 그것을 하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거는 이제 진행 과정에서 조금 오해된 부분에 대한 소명을 드렸고요. 공약상이나 또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이상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내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플랫폼 CP를 시행하는데 사업 시행자 및 사업의 방식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건 어떤 의미죠?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고요. 일단 지금 이 사업 구조와 관련해서 이거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과연 용인시가 주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개발 이익을 온전히 용인시에 이 재투자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의문점이 있다. 정말 확약을 GH로부터 제대로 받았는지 문서가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거는 면밀히 좀 확인을 해보겠다. 그리고 최대한 속도를 내되
그 소위 말해서 용인시가 주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개발 이익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한 문제를 지금 자꾸 본류를 흔들면 또 3, 4년 딜레이 됩니다. 사업 계획을 최초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업 시행자나 사업 방식에 대한 변경은 앞으로 이 사업이 나가는데 대단히 큰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 이익에 관한 건은 사업 제한세 제한을 할 때 그 제한서에 딱 명기가 돼 있어요. 개발 이익은 용인에 재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다 하고 자꾸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원들을 통해서 도정 질의를 통해서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의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그 속기록에 재투자한다, 용인이 재투자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심은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것을 이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MOU를 맺어야 돼요. 근데 MOU를 맺는 과정이 조금은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2, 3개월 전부터 그 MOU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이제 도지사도 사실은 이제 지난번 대통령 나가기 위해서 뭐 도의사직이 중지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시공사도 또 중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헤드들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졸속으로 MOU를 맞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권고에 의해서 그러면 새로운 진영이 짜졌을 때 MOU를 만들어서 지금 제한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씩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조금 제가 네. 하고요. 네. 이 문제 간단히. 백 후보님께서 용인시가 경기도시공사에 보낸 공문 2020년 2월에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용인시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인시의 공문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이거를 그대로 수용했는지가 불투명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들은 용인시와 협의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약한 문서를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공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백 후보께서 지금은 답변해 주세요. 사업 제한서에 나와 있는 공문을 지난번 언론 때 한번 공개를 했을 텐데요. 그게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해서 경기도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아둬야 더 확실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용인시가 이제 그 공문을 보낸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합의를 위한 MOU, 각서를 만드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진영들이 편성이 되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확실한 문서로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군요. 아니죠. 아직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사업 제안을 할 때 거기에 개발 이익은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니까요. 왜 그거는 그걸 안 보시는 건지 모르겠어.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요. 7조의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용인시가 경기도시공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일부자 뺀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그에 대해서 그걸 수용했는지 받아들였는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시공사와 1분 남았습니다. 실무자 1분 간의 남았습니다. 네. 논의 때 아마 그것이 서로 실무자 협조 과정에서 이루어진 과정인 것 같은데 우리 용인에 재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뭐 경기도 의회가 그냥 의회입니까? 그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국장들하고 다 얘기가 된 내용인데 그걸 신뢰 안 하면 뭘 신뢰해요? 뭐 더 진행합니까? 어쩝니까? 예. 플랫폼 시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상일 의원님.
지금 유튜브로 이게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에서 가장 많이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 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상일 후보 주도 컨트롤할 때 그거 좀 입장 밝혀주시고 우리 백 후보님한테도 한번 기회를 잠깐 주시면 어떨까요? 10분 주도 컨트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전 물류 데이터 센터 문제는 이미 저하고 백군기 후보님께서 확약서를 썼습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제 주도권 토론은 제가 다른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플랫폼 시티와 관련해서 본류를 흔든다고 하셨는데 백군기 시장님이 만드신 계획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고 정답은 시민과 함께 더 찾아야 되겠다. 시민의 뜻이 더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백군기 후보님 공약서를 아주 공들여 잘 만드셨어요. 좋은 공약 많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보실 수 있는 공약서입니다. 4년 전 공약서입니다. 이 복지와 관련해서 4년 전에 용인복지재단 설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했습니다. 4년 전 공약을 못 지켜서 또 내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공약을 아까 매니페스토 쪽에서 뭐 굉장히 많이 이행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공보서만 보고도 비교를 해서 안 된 공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조금만 열거하겠습니다. 용인 공공요양원 4년 전 공약입니다. 됐습니까? 안 됐죠. 어린이 재활병원 안 됐죠. 아동치과 주치의제도 안 됐죠. 경기도 장애인 체육관 유치 안 됐죠. 노인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안 됐습니다. 보훈병원 유치 안 됐습니다. 현충탑 이전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충탑 이전도 안 됐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 거주 효자 아파트 500세대 건립 한 채도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중학교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고 교육 예산을 일반 회계 규모의 5%를 확보하겠다. 매년 1,000억 원씩 투자하겠다는 게 4년 전 공약이었습니다. 이번에 공약서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5% 확보하겠다. 아직까지 못하셨거든요. 올해 교육 예산 일반 회계 3.3%입니다. 850억밖에 안 됐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빈약했던 거죠. 관내 대학에 치대, 의대, 한의대 유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2018년에. 어디 한 군데 유치된 거 있습니까? 2018년에 반도체 고등학교, 셰프 고등학교, 골프 고등학교, 드론 고등학교 등 특성화고를 설립하시겠다고 했어요.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공약서에는 어떤 게 나와 있느냐? 세계적 국제 중고교 유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과연 4년 전에 하나라도 설립을 하셨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제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지정 이거 안 됐습니다. 경기지사하고 같은 당 소속인데 안 됐습니다. 교육특별보좌관제 도입 이건 시장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가능할 수 있었던 건데 역시 안 됐습니다. 공약서 찾으면요. 제가 이거 더 이상 열거하는 게 송구스러워서 안 하는데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공약 이행률은 굉장히 높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다. 이제 그렇습니다. 누구나 좋은 공약 청사진 내세울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시장님 후보님 좋은 공약 있으면 제가 그대로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아닌 일로 성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4년에 여당 소속 시장님으로서 저는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좀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청사진을 야당 시장님이 되실 경우에 여당 시장으로 계실 때 하시지 못했던 것들이 야당 시장이실 때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여당 소속으로 4년 전에 공약을 낼 때 그걸 못 하셨는데 비슷한 공약을 이름 바꿔서 이번에 내시는데 과연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주 뭐 계속 내가 4년 동안 그런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공약서의 어디엔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은
지역의 민원까지를 총망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공약을 확정하겠다. 뭐 그런 취지일 거예요. 그 워딩을 내가 정확하게 지금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최초의 공약집에 들어간 게 아마 4,500개 됐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수위에서 검토해서 125개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털 건 털고, 그래서 공약으로 정식으로 그거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겠냐. 그래서 그걸 홈피에도 싣고 이렇게 해서 공약을 했노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이 의원님도 제가 공약서를 지금 세부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공약을 하기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인수위나 정식 출범하기 전에 그걸 검토해서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고백했어요. 이건 민원성의 것들이기 때문에 125개만 선정해서 한다라고 이제 우리 참모들에게 회의할 때도 얘기하고, 그것을 또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동네 가면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약집에 또 안 실어주면 또 여러 가지 섭섭함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그렇게 사실은 아예 공약집에 누구도 그 공약으로 딱 할 것만 딱 집어넣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4년 전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후보님께서 이번 공약서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위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4년 전에 선거 치르기 위해서 또 모든 시민들께서 각 지역별로 수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되고 나서 일을 해보니 예산 제약도 있고 또 중앙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 있어서 참 일을 하기 어려운 게 많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 이거에 그냥 나는 주력하겠다. 좀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아마 제가 내는 공약서보다 우리 시장님 후보님 공약서가 더 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했죠. 거기에 공약으로 선택되지 않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우선 사업을 해서 선정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죠. 네. 예,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 공약서에 제가 이미 언급을 했지만 2018년에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 거주 효자 아파트 500세대 건립을 하시겠다는 게 이제 공약서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 시 차원에서 하기 힘든 일인데 이걸 공약을 일단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한 세대 건립도 안 된 상황인데, 이번 공약서에는 용인 청년 희망 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 3,000호 공급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공약서 6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용인시 혼자서? 그리고 야당 시장님이 저는 얼마든지 우리 공공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시장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효자 아파트는 왜 건립을 못 하셨습니까?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공약을 100% 시행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갸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문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흥 호수공원에 대한 공약을 시장님이나 저랑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4년 전에 기흥 호수공원에 야외 음악당을 건립을 하시겠다. 이거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그거는 왜 지금 안 되냐면요. 농어촌공사와 그게 협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정식으로 그거에 대한 부지를 관할하는 자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토론 시간이 다 끝났네요.